이번에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전면 완화했습니다. 왜 완화했는지 속내를 알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반등을 할지 아니면 지금 같은 추세를 나타낼지 알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어제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규제에 대한 거를 또 발표를 했어요. 특별히 대단한 내용은 없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다주택자한테 여러 가지 취득세 중과에 대한 해제를 좀 해주고요. 양도세를 좀 완화해줘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도록 좀 유도하겠다. 이런 내용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의 정책의 숨은 뜻이 무언지 알아봐야죠. 우리 좀 궁금하잖아요. 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지금 저런 정책을 쓰는 거지? 이런 속내도 좀 궁금하고 그 속내를 알게 되면은 이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부분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다주택자 규제를 풀었습니다. 12월 21일에 풀었는데 어제죠. 세금과 대출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셌어요. 예를 들어서 2주택, 3주택 이런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굉장히 높았고요. 팔 때도 양도세에 대한 중과가 높기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막상 팔고 나니까 세금으로 다 뜯기더라. 그래서 팔지도 않는 그런 시장이 되었죠. 그리고 대출이 묶여 있다 보니까 여러 채 있는 사람은 집을 못 산다. 대출 없이 그냥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사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다주택자 취등록세 중과를 완화를 했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4년까지 좀 미뤄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23년까지였어요. 근데 2024년까지 1년 더 연장을 해준 거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막아놨었는데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으신 주택임대사업자도 부활이 됐어요. 원래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있었는데 전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빌미로 한 투기 세력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어떻게 보면 폐지 막아놨었죠. 그런데 그게 부활했습니다. 장기 10년짜리만 부활했고요. 국민평수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우리가 대충 생각했을 때 한 34평 이하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취등록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게 되면요. 조정 대상 지역에 원래 2주택 이상 하면은 8%를 냈었는데 1주택자랑 동일하게 1에서 3% 정도 부과가 되고요. 3주택자는 8%였는데 4%로 좀 절반 줄어들게 됩니다. 4주택자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12%였죠. 그런데 그것도 절반 줄어서 6%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니까 지금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고 3주택, 4주택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절반으로 줄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그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 주는 게 원래는 2023년까지였는데 좀 1년 연장을 해서 2024년까지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라도 2년 이상 보유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과되는 게 있죠. 자기가 얼마 벌었냐 거기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율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적용을 하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없었는데 최대 3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그만큼 세금을 좀 깎아준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세력은 이 사람은 투기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주택자지만 집을 오래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 사람은 건전한 시장의 임대인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조금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얼마나 줄어드는데요. 이게 저도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그냥 표로 가지고 왔고요. 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을 사게 되면은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2억 6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나왔는데 취등록세가 절반 정도 줄어서 한 1억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4억 1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줄어들어서 2억 5천 정도 나오게 되는 거죠. 취등록세랑 양도소득세가 한 절반 정도 줄어든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마포레미안 푸르지오였다 하면은 1억 4천에서 5,600만 원이니까 이것도 절반 좀 넘게 줄어드는 거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5,600만 원에서 2,900만 원이니까 한 절반 정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따지면 절반보다 훨씬 더 줄어드는데 그냥 눈대짐으로 봐서 절반 이상 좀 줄어들게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죠. 정부가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의 경착륙을 방지한다.
경착륙이 이제 세게 떨어지는 거예요. 부동산이 세게 떨어지는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놨다. 그리고 임대 시장의 좀 안정화, 거래 활성화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실은 속내는 이거예요. 세금이 많이 줄어서 힘들다. 야, 우리 세금 너무 많이 줄어서 힘들어. 이 세금을 좀 다시 거두려면은 거래가 좀 활발해야 되는데 그 거래세가 많이 줄어서 우리가 국정 운영하기 힘들다. 그래서 좀 세금을 위한 절차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죠. 전국 지자체의 부동산 세수가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서울만 1.3조가 증발했습니다. 서울만 줄어든 세수가 1.3조에 달하는 거예요. 원래 걷어들여야 될 세금 중에서 세금이 1조 3천억이 안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뭔가는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국정 운영도 해야 되고 복지도 해야 되고 본인들이 내세웠던 공약들도 해야 되는데 돈이 안 거치다 보니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래를 활성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출을 풀든지 아니면 뭐 세금을 좀 낮추든지 규제를 좀 없애든지 이런 방안이 점차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부동산 세수의 감소를 조금 충당해 보겠다. 그런 의도가 좀 다분히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규제다 이러면 아까 같은 그런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무주택자는 지금 규제를 풀어줘도 어차피 안 살 것 같고 다주택자들, 좀 현금을 들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규제를 풀어주면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추이를 좀 볼 겁니다. 거래가 좀 늘어나는지 거래세가 좀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볼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럼 다주택자들이 앞으로 주택을 막 사재낄까? 그래서 주택가격이 올라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그냥 막 살까? 절대 아니죠.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판단력이 높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높고 돈을 굴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나죠. 내년에 경기가 어렵다는 것이 예측되는데 살까? 대부분 안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사더라도 좀 경기가 풀리고 나서 사겠죠. 당장 저게 풀렸다고 당장 사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대출이나 세금 때문에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안 오르니까 안 사는 거예요. 다주택을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바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택을 많이 사서 뭐 좋은 임대인이 돼서 뭐 임차인들한테 질 좋은 주택을 싸게 공급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다주택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내가 주택을 많이 사서 이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좀 돈을 벌겠다 이런 다주택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돈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 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안 오르니까 안 사는 겁니다. 뭐 대출 규제든 세금 규제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은 하겠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다 풀어두면 결국에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때 뭐 그게 언젠지 모르겠죠. 뭐 2024년이 될 수도 있고 2025년이 될 수도 있고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올라갈 때 무주택자들보다 다주택자들이 더 많이 사겠죠. 더 사들이고 약간 더 공격적으로 달려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조금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니까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을 위한 규제 해제인데 왜 규제 해제를 했느냐, 결국 부동산 세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세수를 감당하기 위해서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주택자들은 과연 집을 막 사재낄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아직은 안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섣불리 뛰어들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은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